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루나는 사기인가? 루나 프로토콜은 사기였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좀 마음이 아프고 조금 저도 되게 그러니까 루나틱스였고 루나 생태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써보고 했던 사람이라 좀 아픈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제 2.0이 나왔잖아요. 그 2.0이 나왔지만 루나는 기본적으로 저 어제도 제가 영상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루나는 UST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프로토콜이었습니다. UST 내러티브라는 게 UST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UST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 루나는 계속 번이 됐어요. 그러면은 루나의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루나의 수량이 줄어들면은 이게 세상에 나와 있는 루나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루나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루나의 가격이 400원부터 14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끌어올릴 때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많이 유명해진 이 앵커 프로토콜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UST를 쓰여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디에 쓰였냐? 어디에 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도 쓰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앵커의 디파짓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여기에 50% 정도를 유지했었고 절정기에는 60% 이상이 UST가 앵커에 쓰이려고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그 테라 생태계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반년 정도만 지났으면 이 앵커에 의존하던 이 UST의 쓰임이 반년 정도가 지났으면은 앵커 말고 다른 곳들에서 엄청 쓰였을 거예요. 다른 프로토콜들에서.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은 지금 테라트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이게 이것도 레이어 1 갑자기 처음 생긴 레이어 1에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이코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테라 생태계 V1이 있기 때문에 V1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테라 V1은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1 그러니까 솔라나급만큼 이제 솔라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큼 압도적인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디패깅 사건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뭐 M2이나 뭐 P2이나 유명한 그 이제 원래 레가시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년만 만약에 UST가 반년 정도만 더 버텼다고 하면은 이 앵커에 쓰이는 그 UST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ST의 패깅이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그 디패깅 나고 망한 시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딱 직전 혹은 직후 그 시기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그 시기가 지났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거고 이 생태계가 지금도 그 멈추기 전에 이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테라 생태계 자체는 루나는 절대로 사기는 아니었고요. 이 생태계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 아직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서치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찾긴 했지만 네, 이 테라 생태계만큼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그런 곳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앵커가 진짜 사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앵커는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웹3 블록체인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앵커 리저브 그 일드 리저브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만큼 남아 있는지 이 20% 이자를 줄 양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스테이킹 이자나 각종 것들을 다 여기다 이제 계속 버는 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유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언제 문제가 됐냐면은 지금 이제 보면 20%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로 앵커 일드가 빠졌어요.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디패깅 나면서 앵커 프로토콜이 무너졌지만 실제로 이율을 낮추면서 이 토크너미스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늦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뭐 앵커 20% 단순히 그냥 개사기 이렇게 믿으시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지금 이 뭔가 그 루나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볼륨 때문에 실제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가 10% 넘게 나왔었거든요. 연 이율이. 근데 이런 거는 뭐 솔라나나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이더리움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코인이기 때문에 연 몇 퍼센트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로 벌어들인 돈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앵커가 20%까지나 20%에서 다이나믹스로 해가지고 토크노믹스가 이제 수정돼서 내려온 아까 16%처럼 내려오면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20%를 계속 가면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폰지고 뭐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어쨌든 간 이걸 받쳐주는 무언가 근간은 분명히 있었다. 이 근간이 있었고 20%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거 이유를 낮추고 이 근간을 유지하면은 분명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 보면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빌린 사람들이거든요. 빌린 사람들이야. USD를 빌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루나를 맡기고 USD를 빌리는 거예요. USD를 빌리는데 루나를 맡겨요. 루나를 맡기면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0% 이자가 나온다잖아요. 이 이자를 앵커가 먹는 거예요. 이 이자를 앵커가 먹는 대신에 USD를 빌려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 이 대출자를 늘렸어야 돼요. 이 대출자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이 디파짓을 줄였어야 돼요. 이 디파짓을 줄였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자를 늘리던가 아니면 디파짓을 하는 사람을 줄여야 이 갭이 줄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런칭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었냐? 이 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갭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막 하면서 여기에 넣는 US를 넣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이 괴리가 커지면서 실제로 일드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일드 리저브가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삐걱거려서 한 이쯤 진짜 한 2월 이쯤 하다못해 1월 이때부터는 토크노믹스 수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패였다. 패착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유지할 수 있냐? 저도 못했.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수정이 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폰지 사기로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꼭 아셔야 되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앵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UST에 쓰임이 많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ST 확장을 위한 마케팅 툴로서 초기에 이제 사용이 됐었고 실제로 그 일드가 그 앵커의 이제 그 일드 리저브가 뭐 최근에 그 망하기 전에 빠지기 전에 굉장히 고갈이 날 뻔했어요. 근데 고갈이 날 뻔했을 때 그때 실제로 가격이 이 루나의 가격이 100불을 찍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40불 때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43불까지. 근데 이 하락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앵커가 삐거덕 거렸고 이때 토크노믹스를 수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때 토크노믹스를 수정을 해서 분명히 이제 개선이 있었어야 된다. 굉장히 루나가 앵커에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가 컸던 프로토콜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이나믹 구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USD의 디페그가 일어나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됐죠.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거 제가 자료 찾아온 건데 그 5월 8일 날 디페깅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좀 안타까운 게 고래들은 이게 고래거든요. 이 고래들을 본 건데 이 대고래 큰 고래들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빠지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UST를 다른 걸로 바꾸면서 이제 디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고래들이 움직여서 고래들은 팔기 시작했고 개미들은 이때 이제 더 넣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냥 고래들은 패깅이 조금만 깨져도 굉장히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실제로 다른 대출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패깅이 일어나서 자기는 도망가야지 하고 하니까 또 패깅이 깨지고 또 패깅이 깨지고 또 패깅이 깨지고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제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앵커에서 UST가 인출이 되고 그 UST가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매도가 되니까 실제로 디패깅이 일어나고 디패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UST를 던지려고 더 던지고 UST가 더 던져지니까 디패깅을 막으려고 루나를 팔아서 UST를 사고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루나 가격이 하락되고 권도영 대표는 갑자기 미친 선택을 하게 되죠. 무한 발행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루나를 뭐 6조개까지 발행을 하면서 패깅도 못 맞추고 루나 발행량을 늘고 루나 클래식으로 이제 그걸 바꾸고 루나 V2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루나 생태계가 이제 변화를 맞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전부 답니다. 이게 최근의 그 역사인 거죠.
그럼 알고 스테이블은 폰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알고 스테이블이 사실은 그 지금 뭐 루나 UST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니어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트론도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알고 스테이블에서 단보물로 뭐 USDTC나 USDT처럼 이제 바꾼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존재해요. 근데 디페그도 언제나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커뮤니티 혹은 그 생태계가 너무 커지지 않는 곳에서 알고 스테이블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생태계가 빠르고 급격하게 성장한 UST 루나 생태계가 뭐 시총 7위, 10위 이랬었으니까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준비가 덜 된 채로 상승을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좀 더 사실은 발전을 할 때 점진적으로 다지고 갔어야 되는데 루나는 너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총은 7이고 UST는 10이었거든요. 시총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된 채로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지금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워서. 네. 그럼 권대영 대표는 미리 알고 있었나? 이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던데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권대영 대표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무한 발행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곳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찾아 뭐 서치를 하거나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도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문제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3만 개 이상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313개밖에 없대요. 지금 뭐 권동 대표가 그 디페그 사건 일어날 때 그 이제 UST 그 뭐야 비트코인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UST 사서 그 가격을 맞춘다고 그걸 다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313개 빼고는. 근데 그러면 진짜 이 거의 3조 원어치나 되는 그 비트코인 어떻게 썼는지 이걸 MM이 돌렸다고 하는데 그럼 MM이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보여주고 못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3조면은 그때 UST 시총이 거의 뭐 10조? 15조 이랬던 것 같은데 뭐 5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다 쓰면서도 못 막았는데 과연 그게 어디 갔는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런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제로 제가 무슨 탐문수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313개도 그 UST 이제 들고 있던 사람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아직 안 돌려줬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루나 V2가 이제 에어드랍을 줬잖아요. 에어드랍을 주면서 거기 썼었어요. 그 루나 재단 월렛 쓰면서 재단 월렛하고 이제 LFG 월렛 두 개를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좀 웃긴 게 사실은 그 두 개를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아 뭐 다른 것들은 받나 보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재단의 월렛이 몇 개인데 그 하다못해 권도영 대표 개인 월렛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두 개만 한다고 약간 좀 웃겼거든요. 얘네들 좀 눈 가리고 왕호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테라의 원래서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받았지 않았냐. 너네 이제 400만 개 넘게 받은 4천만 개 넘게 받은 거 아니냐. 이건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하다못해 권도영 대표 자기 원래서는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웃긴 게 그러니까 뭐 가격이 막 이거 예전에도 되게 이슈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막 엄청 오를 때는 이슈가 안 돼요. 그냥 묻혀요, 그냥 이런 게. 근데 가격이 이제 떨어지니까 가격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아까 그 비트코인 어디 갔는지랑 그다음에 이걸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거 어디 쓸 거다. 그러면 커뮤니티 물량을 왜 만들었어? 그거 쓰면 되지.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뭐 돈을 뭐 매달 엄청나게 인출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마 직원들 그 베스팅 물량일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그 그냥 하다못해 뭐 카카오뱅크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도 스탁옵션 행사하는 사람들이 상장하고 엄청 행사해가지고 다들 부자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스팅 물량인 거예요, 아마. 이게 베스팅이 4년 잡혀 있었고 루나가 이제 나온 지가 거의 4년 됐기 때문에 베스팅 풀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풀린 것들이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게 이제 뭐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마 베스팅 돼서 각각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한없이 나쁘게 보려고 하면은 끝도 없죠. 근데 이제 뭐 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토큰들도 다 베스팅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다. 그러니까 뭐에 알고 있었냐면은 그냥 부러워서 아 진짜 많이 판다. 많이 판다는 게 큰 이게 풀린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저 그때 그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분위기는 이거 재단 물량이 아니고 이거 그냥 베스팅 풀린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5월부터 권도영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도영 대표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받는 거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이 스포츠카를 산다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좀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1,000원일 때 홀더가 10만 원이 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러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루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코인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한 10배 20배를 벌었어 그러면 돈이 많아진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 직원이 아니라 뭐 저도 그때 돈이 엄청 많았었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돈도 많이 쓰고 즐겁게 쓰고 뭐 필요한 데 쓰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건 좀 약간 뭔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좀 감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직원이 스포츠카를 산다 아까 그 저기 위에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막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루나가 오른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원에서부터 14만 원 갈 때 없었어요. 루나 생태계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못 느껴본 전 직원이세요. 앵커가 나올 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전달이 좀 곡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아마 이거 영상 두 개로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 그다음에 권도영 대표 이런 것들을 쫙 살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얘기했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옹호한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저도 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이 어떻게 보면 자산에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제가 다 잃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 자산을 굉장히 큰 부분을 제가 로스가 났던 것도 사실이고 피해이기도 하고 근데 루나를 또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